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RL2486님, 공소 접수된 상태라는 질문인데요. 대법원 사이트에 공소 접수 진행 중으로 나옵니다. 음주운전 이진입니다. 양형 자료는 대법원에 보내나요? 지금 지방법원이겠죠. 항소나 상고가 된 게 아니라면은 그냥 지원이나 지방법원에 내시면 되고, 아마 대법원은 아닐 겁니다. 대법원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사이트에서 쭉 보시면은 어디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게 나올 거예요.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지 대법원에 넣는 게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넣으시는 거예요. 대법원에 올라간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6월 4일 여자친구가 카페 입구에서 나오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여자친구를 쳤습니다. 자전거 대 사람의 사고군요. 여자친구분이 귀가 찢어져 꿰맸습니다. 타박상이 나왔습니다. 진단 2주고요. 꿰맸는데 2주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아닌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은데 가해자가요. 가방값이랑 치료비용 줄 돈도 없고 죄진 게 없다. 경찰 접수를 요청했고 경찰분이 12대 중과실, 자전거가 이제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인도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원래. 검찰 송치된 상태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민사상 합의금이 있고 형사상 합의금이 있는데 민사적인 합의금은 받아야죠. 그건 치료비나 손괴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건 구상 청구를 하셔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으로 가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자친구분이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게 우리 보험사에서 먼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험들, 증권들을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부분이죠. 형사 부분은 상대방이 아예 의향 자체가 없다면은 그건 못 받아요. 다만 민사상 합의금은 우리가 직접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우리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나서 우리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을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생병아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벌점이 100점이죠, 지금. 네. 아마 정지로 적발되신 것 같고요. 1년을 조심하라.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 121점이 넘어가면 취소가 되니까 벌점 생성일부터 1년 동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을 보면 벌점 조회를 해봤는데 누산 시작 일자가 2018년 6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위반일이 2021년 3월 22일인데 1년, 2년, 3년 누산 점수가 똑같이 100점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적발일 날짜가 2021년 3월 22일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3월 22일부터 3년 동안 벌점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누산 점수는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인데 지금 보니까 누산 일자가 2019년으로 돼 있어요. 2019년도에 뭔가 적발된 게 없다면 잘못 나온 거겠죠? 왜냐하면 시작 일자가 2019년일 리가 없잖아요. 2021년 3월 22일부터 시작이 돼야 맞죠? 이거는 좀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INRI님, 자전거와 차량 간 뺑소니 사건. 얼마 전 어머님께서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신 중이었고 차량이랑 살짝 충돌했고요. 어머님께서는 괜찮다고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자동차 운전자분은 여기 아래 사장님이다.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라 뭐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리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황당해서 어머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잘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운전자분이 보험회사 대인됨을 접수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접수해 줘야죠. 경찰서는 자전거의 주행이 도로와 역주행 방향이어서 과실이 1이 있다고 합니다. 10%겠죠? 1이 아니라. 경찰 결과는 9대1인데 운전자분은 자기 차가 외제차라면서 1이라도 덤탱이를 씌우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주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는 사고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속 합의 보자고 어머님께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의 뺑소니 처리 여부에 따라서 어머님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까요? 처리가 지금 9대1로 됐다고 한다면은 뺑소니가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건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관계는 없어요.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거고 자기 차가 외제차다 뭐 상관없어요. 그게 람보르기니든 그게 뭔 관계예요. 차가 자전거랑 부딪혔으면은 일단은 과실이 나오는 거지 뭐 외제차든 안 되든 뭐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차가 뭐 좋다고 해서 과실이 적어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역주행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과실이 10%가 발생한 거예요. 어머님이. 자, 그래서 일단은 뺑소니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건 그냥 교통사고로 보더라도 어쨌든 차대 자전거 사고는 일반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큽니다. 자전거가 무단횡단 하다가 걸렸다고 차가 박살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동차에 이제 과실 비율이 커지고요. 합의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니까 우리가 합의금을 받아야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과실 비율 10% 정도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이소 5님 저한테 질문하셨고요. 2018년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2번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으셨네요. 이 집행유예 종료일은 2021년 7월 19일. 그런데 2021년 1월 18일 날 음주 무면허 단속을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발되신 거죠. 음주가. 5월에 공판을 다려왔고 7월 9일 날 선고 날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을 끄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선고를 무조건 집행유예를 넘겨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들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요. 일부러. 좀 시간을 많이 끌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소송 기술이에요. 일종의. 근데 지금 7월 9일이면 집행유예 기간 아닌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를 7월 19일 이후로 미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건 서면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댓글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도 신변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시간을 끌었으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벼볼 언덕이 있는 건데 지금 집행유예 기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판사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음주 무면허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이거는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변호사님이 좀 애는 쓰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최대한 끌으셨겠죠. 보니까 1월달 사건인데 지금까지 끌었다는 거는 상당히 끄셨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변호사님 잘못이라기보다는 안타깝지만 이건 신변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는 안 나와요. 안 주려면 벌금을 내려야 되는데 판사님이 벌금 내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데 그냥 무면허도 아니고 음주 무면허이기 때문에 같은 죄잖아요. 많이 위험하고 변호사님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는 많이 위험해요 지금.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